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돕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는 평생 동안 사랑해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한 이후로는 돌변해서 가부장 끝판왕이 되었었던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내가 강아지 똥 치워놓고 산책도 해놓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보리 산책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밤에 낑낑거리고 소파 물어뜯고 난리도 아닌 거 너도 잘 알면서 왜 이랬냐고. 엄마랑 아빠가 식당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셔서 잠깐 도와주고 온다고 말했잖아. 당신 휴일이기도 했고 허락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잠결에 들으면 멋모르고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엿먹이는 거냐? 밥도 안 차려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설거지는 한가득 쌓여있네?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었잖아. 대체 왜 이러는데? 휴일 쉬는 날에는 당신이 집안일 도맡아서 하겠다며. 왜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말이 달라져?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몸매는 왜 결혼하기 전이랑 달라졌냐? 뭐? 지금 몸매가 뭐 어떻다고? 아니, 네가 지금 똑똑한 것처럼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다르냐고 따져대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어지간하면 남한테 무례한 소리는 안 하는 편인데 꼭 해야겠다. 너 씻을 때 보니까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뱃살이 완전 뒤룩뒤룩. 어휴, 없던 정도마저 떨어지겠더라. 아, 하긴 너 아줌마 맞지. 결혼했으니까 아줌마지. 뭔 소리야. 내가 뱃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가 깡말랐다고 밥 좀 더 챙겨 먹으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인데. 원래 지 새끼는 이뻐 보이는 법이야. 너 그렇게 돼지처럼 처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혼당하고 후회하지 마. 너 학자금 대출도 내가 다 갚아준 거 빨리 보답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다정다감하더니 완전히 변한 거 알지? 당장 신혼 때만 해도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보리 산책도 당신이 다 도맡아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강아지는 나한테 다 떠맡기기만 해? 왜 휴일인데 당신이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지키냐고. 야 이씨, 평일에 일하느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네가 봐야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원래 돈에서 권력이 생기는 법이야. 너 앞으로 나한테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니까 주의하는 게 좋을 거야. 주의는 무슨 주의? 당신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줬다고 잘난 척하는데 해봤자 300만 원도 안 되잖아. 결혼하고 반년 넘도록 내가 당신한테 착취당한 거 생각하면 그건 벌써 메꾸고도 남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겠다. 집안일 편하게 하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정말 어이가 없는 년이네 이거. 야, 너 당장 대학 졸업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년인 거 잊었어? 네 엄마 아빠 식당 가진 돈 다 털어서 차려놓고 빚만 쌓여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이혼해서 너라는 짐까지 더하게? 내가 오죽하면 이혼 얘기를 하겠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대충 5가지 정도 차리고 국이랑 밥만 내놓는 거잖아. 대체 뭐가 어렵냐?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청소기로 쓱싹쓱싹 밀면 되는 거고 빨래가 힘들다고 해봐야 세탁기가 다 해주고 막말로 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징징거려대? 왜 남편 밥 차려주고 비위 맞춰주는 기본도 못해서 욕을 처먹고 있냐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중 만나게 된 7살 연상의 남편. 공원에서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던 남편이 먼저 제게 번호를 물어 사귀게 되었고 결혼 전에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배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잠만 자다가 밤에는 심심하다고 저를 깨우는 등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야, 팝콘 사왔어. 같이 영화 보게 일어나 봐. 나 어제 보리가 낑낑거려서 잠 설쳤던 거 말했잖아. 그럼 도중에 좀 자지 그랬냐? 하여튼 일어나 봐. 나 심심하다고. 도중에 잤다가 괜히 밤낮 바뀔까봐 그랬지. 그리고 당신 새벽부터 밥 안 해놓으면 노발대발하는 사람이잖아. 아침밥 차리려면 일찍 자야 해. 아니, 그렇게 네가 신경 써서 대접해야 할 남편이 너 지금 깨우고 있잖아. 영화 보면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잠 깰 텐데 왜 그러냐? 당신 영화도 맨날 본인 좋고 재미있는 것만 보잖아. 나는 귀신 나오거나 잔인한 거 못 본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하여튼 나는 더 잘 거니까 말 걸지 마. 이게 진짜 미쳐가지고. 야, 남편이 말하는 게 웃음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까 뱃살이 찌지. 돼지 같은 년아. 그래. 나 돼지 같은 년이니까 잠 좀 자자 일단. 솔직히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버러지같이 먹고 자고 싸는 것 말고 하는 게 뭐냐고.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이딴 모습을 보이니까 네가 맨날 혼나고 구박받는 거야.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귀여울 생각은 말아야지. 왜 잘해주면 밑도 끝도 없이 개기기만 하냐? 당신이 잘해줬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영화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 별로 안 무서운 공포 영화로 골라줬으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혼자 보면 재미도 없고 더 무서워서 싫다고. 뉴스에서 보니까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게 다이어트의 적이라더라.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맨날 자는 나 깨우고 수면 방해하고 있지? 이래놓고 나보고 피부 푸석하네. 뱃살이 나왔네. 구박하잖아. 야, 관리 잘하는 주부들은 집안일 하면서 남편한테 봉사하고 자기 관리도 다 해. 남들 하는 거 너만 못하면 누가 봐도 핑계대는 거 아니냐? 아,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사람 열받게 하네. 내가 지금 핑계대는 걸로 보여? 나랑 결혼하고 보리 당신이 한 번도 안 놀아주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 요리에 설거지에 당신이 도와준 거 조금도 없고, 물론 내가 서툴러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상황이잖아. 그럼 사람을 좀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나처럼 틈틈이 자라고 지가 쉴 수 있을 때 안 쉬어놓고 왜 사람 탓을 하고 지랄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 양심 건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 가스라이터라고 그래. 가스라이팅이겠지. 당신은 어떻게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난 똑바로 얘기했는데 네가 이상하게 들은 거지. 살이 귓구멍에도 쪘냐?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잠이나 마저 쳐자. 돼지 같은 년아. 욕하지 마. 당신만 욕할 수 있는 거 아냐. 돈 번다고 남 욕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라고. 욕이 아니라 애칭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하지 아무한테나 하냐? 그리고 돼지년을 돼지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바락바락 대드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 내가 나갈게.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주면 되잖아. 그렇지? 오, 제발 좀 그래주라. 돼지 같은 년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빨리 좀 꺼져줄래? 응?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남편이지만 가끔씩은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일이 잘 풀려서 칭찬을 받거나 하면 저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착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회사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때는 아주 폭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말려야 할 시모는 오히려 저를 핍박하기만 했고요. 내가 우리 영훈이 휴일이라고 좀 먹을 것 좀 챙겨주려 집에 와봤다. 넌 어디냐?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한가득이냐? 저는 장 보러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
집 문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영훈이가 알려줬는데 뭐 불만이라도 있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시모가 무슨 도둑년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구나. 잔말 말고 묻는 것에나 대답해 이거사. 왜 집안 꼴이 귀신 나올 것처럼 먼지가 가득하냐고. 방을 치워야 하는데 아직 못 치우고 있어서요. 아, 집을 못 치우고 있다? 전업주부 주제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영훈이가 죽은 지 아빠 닮아서 기관지도 안 좋은 편인데 왜 신경을 안 쓰니? 혹시 영훈이한테 사망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니? 뭘 믿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지 내 머리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어머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만 해도 청소를 했거든요. 만약 먼지가 많다고 하면 그이 방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 다른 방이야 그렇다 치고 영훈이 방이 아주 가관이더구나.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왜 바깥일 하면서 바쁘고 힘든 애 신경을 안 써주냔 말이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랑 오늘까지 연속으로 이틀 동안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이 방도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이가 못하게 해서요. 청소기 켜기만 해도 자는데 왜 시끄럽게 잠 방해하냐면서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성질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영훈이한테 들은 바도 있고 내 관상을 보고서 느꼈던 것도 있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게으름이 아주 사상까지 깊숙하게 배어 있어. 게으름이 아주 깊숙하게 배어 있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청소기도 못 돌리게 하고 잠만 자는 그이한테 하는 얘기라면 또 모를까. 제가 무슨 게으름을 피웠다고요.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놓은 것도 저인데요. 이것 봐라. 당연히 해야 할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마인드가 틀려먹었다는 거다. 숨 쉬고 눈 깜빡이는 거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걸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남편 배려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몰라?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데요?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애가 방에서 잔다고 하고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도 잠깐 화장실은 갈 거 아니냐. 그럴 때 후다닥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물걸레로 조심조심 바닥이며 가구며 먼지라도 제거를 하든지.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세상에. 제가 집안일 서툰 건 맞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게 말이나 되나요? 주부일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4시간밖에 잠을 못 자? 집안일만 하고 차라리 잘 때 편하게 자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온갖 집안일 다 제가 해요.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시켜 먹으라고 하는데 그럼 또 건강에 해롭다고 저보고 해달라는 게 그이고요. 강아지 산책이며 똥오줌 치우는 거 하나도 안 해서 꼬박꼬박 데리고 나가는 것도 저예요. 이것만이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왜 자는 사람 새벽에 심심하다고 깨우는 건데요? 어머 세상에. 예, 남편이 새벽에 깨워주고 애정을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역정을 내는 거니?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본적인 애정이 없고 남편에 대한 존경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다. 잠이야 죽어서 쭉 자는 건데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 말마다 잠타령을 해대는 거냐? 나는 하루에 3시간을 자고도 늘 쌩쌩한 사람이다. 어머님, 수면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못 믿겠으면 내가 하루 스케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랴? 아니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번에 보니까 현기증도 가끔 나신다 하시고 안압도 올라가서 힘들다면서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건강검진이고 나발이고 말 돌리면서 시모 열받게 하는 너나 잘 단속해라.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내가 너 때문에 병에 걸릴 것 같아, 이거사. 시모는 제가 힘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제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니 저로서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차리게 된 기사 식당 일을 가끔 돕게 될 때가 차라리 속이 편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정서방이랑은 이혼을 해야 할까봐. 살아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겠다 싶어서.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런데 나 이혼했다가 이혼 경력 남으면 큰일이잖아. 당장 취직할 데도 없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 짐 되면 어떡해? 지금 엄마한테 힘든 거 얘기하는 건 짐 아닌 줄 아니? 네 인생인데 네가 판단을 해야지. 왜 자꾸 엄마 아빠 걸고 넘어지고 있어. 결혼할 때도 반대 안 했구먼. 아니, 딸이 얘기를 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주라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매사 건성건성이야? 매사 건성건성인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 애인 줄 아니까 그런 거다. 식당 일만 하더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오만 걱정을 하더니 막상 도와주니까 능숙하게 잘하고 있잖니. 어디 내놔도 잘 적응하는 너인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엄마는. 엄마, 내가 판단이 제대로 안 서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남편이랑도 속아서 결혼한 건데 앞으로도 또 나쁜 사람 만날까봐 겁도 나고. 원래 실수하면서 성장하고 실패하면서 나아지는 법이야. 엄마랑 아빠도 지금 기사식당 뭐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서 차린 게 아니야. 그나마 아빠가 어릴 적에 네 할아버지 따라서 식당 일 좀 해봤고 구경해본 가닥이 있으니까 차린 거지. 그리고 정취직도 힘들겠다 싶으면 식당에서 일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너 손재주도 좋아서 요리 배우면 아주 잘할 텐데. 정서방은 맨날 내 요리 맛없다고 타박하는데 정서방이 네 요리 맛없다고 타박하면서 계속 차려달라고는 하잖니. 불평불만이 많은 인간이라 그런 거지. 정말 맛없었다 싶었으면 말도 안 했을 거다. 그냥 차라리 안 해달라고 하고 말지. 그런가? 그럼 나 정말로 이혼할까? 이혼을 하든지 참든지 어떤 쪽이든 너 맘 가는 대로 하라니까? 하여튼 계집애가 지 아빠 닮아서 걱정은 왜 이렇게 많나 몰라. 제가 이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거론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무심하게 일을 받아줬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걱정이 많은 편이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대수롭지 않은 태도 덕분에 이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안일 대신 식당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보기로 했죠. 집안일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시간이 계속되었다간 정말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돼지년이 집에서 밥 처먹는 걸로 모자라서 식당 일까지 도와주면서 처먹겠다고? 안 돼. 무조건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난 그냥 이혼할 뿐이지. 이혼? 이게 진짜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나. 너 돈 한 푼 없는 신세에 이혼녀 딱지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그건 당신이 걱정해 줄 일이 아니지. 그리고 나 아직 젊잖아. 젊기는 개뿔이. 너 액면가만 보면 50대 아줌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야. 나이만 어리다고 능사가 아냐. 나처럼 액면가가 젊은 사람이어야지. 당신 액면가야말로 50대지. 맨날 나보고 뱃살 나왔다. 뭐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본인 뱃살은 안 돌아보지? 탈모에 무좀까지 있어서 영락없는 아저씨잖아. 보자 하니까 이게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내가 너 이제까지 먹여 살렸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그따위 말밖에 없냐? 탈모니 뱃살이니 사람 인신 공격하는 게 제정신이야.
당신이 먼저 인신공격한 건 생각 못해? 맨날 나보고 돼지년이라고 그러고 뱃살 가지고 트집 잡았던 건 당신이잖아. 나야 애정으로 그런 거고 너는 지금 작정하고 나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짜증나서 때려치워야 하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놀려? 네가 사람이냐? 응? 힘들면 나한테 말하라고 말했었잖아. 그럼 위로해주겠다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혼자 끙끙거리면서 참고 화풀이는 나한테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 들으면 네가 이해할 수나 있고 그리고 남자 세계는 여자들이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어차피 말해봤자 쫑알쫑알 별 영양가 없는 대책만 내놓겠지. 적어도 듣고 공감해줄 수는 있잖아. 당신 그래도 가끔씩은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 정말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막 대하는 거라면 말해봐. 내가 들어주고 당신 위로해줄 수 있잖아. 응? 아, 시끄럽게 하네. 진짜. 그러니까 들어봤자 네가 뭘 해줄 수가 있는데. 학부모처럼 회사 와서 따져주기라도 하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밥이나 빨리 차려. 식당 일 돕니 많이. 이혼이니 많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냥 나 내조나 해. 내가 좋게 대해줄 때 고분고분 잘하라고. 알겠어? 아니, 모르겠고 나는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 일 도울 거야. 차라리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을 쓰고 말지. 이대로 당신이 화풀이하고 잔소리하는 거 더는 못 듣겠어.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고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욕먹는 거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 나 꼴 보기 싫다면서 꺼지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붙잡는데? 역시 내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막 아쉬울 것 같고 그런가 보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너 붙잡는 걸로 보였냐? 밖에서 헛짓거리 하면서 똥 같은 음식 만들 거 생각하니까 지구 환경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고 지금보다 더 꼴 보기 싫어질까봐 그랬던 건데 맘대로 해봐. 밖에서 똥을 싸든 처먹든지 맘대로 해보라고. 이 돼지 같은 년아.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결국 제가 부모님의 식당을 돕는 것을 허락해 줬죠. 원래도 손재주가 좋다든가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던 편이라 식당 일에는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 식당이나 한식당에서 맛보고 맛이 있다 싶은 요리들을 따라 만들거나 보강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죠.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자 놀라울 정도로 가게에는 손님이 많아졌었는데요. 제가 식당 일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됐음에도 남편은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트집만 잡아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걸 요리라고 한 거야? 노숙자도 이딴 음식은 안 먹겠다. 개밥으로 보리한테도 못 주겠다고. 아무리 맛이 없어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다 버려? 몰라.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 먹어봤는데 맛대가리도 하나 없더구먼. 엄마랑 나랑 공들여 만든 신메뉴고 사람들 평도 좋은 음식이었는데 그냥 당신 입맛에 안 맞았겠지. 야, 또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말자. 안 그래도 요즘 엄마 건강 안 좋아서 심란한데 그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녹내장이라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 받으랄 때 진작 좀 받으시지. 어머님도 괜히 고집을 부리시더라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 나 열받게 하려고 이러냐 지금? 내가 너 학자금도 갚아주고 먹고 살게 해준 건 벌써 잊었지? 누가 들으면 아주 대단한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꼴랑 300만 원 갚아줘 놓고 뭐 그렇게 생색이야? 아침부터 네가 열받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아침이 아니라 오후인데. 참, 그러고 보니 당신 오늘 휴일이었어? 회사에 안 가고 집에서 밥 챙겨 먹었나 보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다. 왜? 불만 있어? 아니, 얼마 전에도 당신 나랑 집에서 마주친 적 있었잖아. 당신 출근할 때 나도 맞춰 식당 갔던 날.
집에 가보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설마 당신 회사 잘렸어? 뭐? 회사에서 잘려? 내가? 당신 요즘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스트레스 받는지 탈모도 더 심해지고 욕도 더 많이 하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신 증상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생활비 안 갖다 주는 건 네가 내 말을 안 쳐듣고 식당 일이나 하러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 탈모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탈모 얘기하지 말랬지? 진짜 나 눈 횟가닥 뒤집히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냐? 왜 사람 성질을 자꾸 건드리지? 당신이 먼저 음식 맛없다고 싱크대에 버린 건 괜찮은 일이고 이게 요즘 돈 좀 번다고 더럽게 나대네. 야, 너 지금 당장 술 사들고 들어와. 뭐? 지금 한창 식당일 바쁜데 어떻게 그래? 술 정도는 당신이 사다 먹어. 몸 아프다고 했잖아. 넌 왜 그렇게 인간이 봉사 정신이 없냐?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는데도 모시겠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어머님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시긴 뭘 모신다는 거야. 됐고 술이나 사오라고. 처맞기 싫으면 빨리. 당연히 저는 술을 사가지 않았고 남편은 제게 그날 그릇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 생각했었던 저였기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몸을 피신했죠. 오랫동안 참아왔기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제 상황을 모른 채 남편은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좀 성질 부렸다고 그거 빌미로 친정에 계속 뭉개고 있네? 말을 안 해도 제깍제깍 눈치 봐가며 알아서 튀어와야 할 거 아냐. 당신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갑자기고 나발이고 울 집에 엄마 모실 거야. 눈 치료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버려둘 수 없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 더. 엄마 녹내장 때문에 신경 예민하니까 당장 식당 일 때려치우고 집에 박혀있어. 네 요리 실력 완전 쓰레기인 거 알고는 있지? 엄마한테 좀 잔소리 들으면서 이참에 힘들게 요리 잘 배워놔. 알겠냐? 헛소리 좀 적당히 해. 하나 더. 앞으로 남편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 할 경우에는 회초리 40대. 나도 인간적으로 집에 있는 거 던지거나 주먹질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로 합의해 주는 거다. 딱 한 번만 지금 욕 참아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앞으로 계속 까불면 영영 생활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개백수 거지 새끼 주제에 생활비 줄 돈은 있고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회사에 전화했냐? 응. 개백수 거지 새끼 하는 꼴이 이상해서 전화해봤지. 그랬더니 일 하나도 못하면서 부하 직원들이며 동료들이며 윽박지르고 무시하기만 한다던데? 심지어 몰래 횡령에도 손대서 이쪽 업계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됐고 이걸 어쩌나 오만 자부심 다 부리더니 나이 30대 중반에 개백수 됐네? 하하. 그만해라. 지금 4번 넘게 깝죽거려서 회초리 140대다. 40번에 4 곱하면 160이지. 그게 왜 140이냐? 무식해가지고 계산도 안 돼. 그냥 이혼을 하자. 안 그래도 이혼하자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해주니 고맙네. 뭐? 이혼? 미친년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너랑 계속 같이 사는 게 미친년이겠지. 탈모에 배까지 불룩 튀어나와 입에 걸레만 물고 있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쳐 먹여줘도 지 혼자 맛이 없지. 잠깐만. 여보, 진짜 진심인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화내도 나중에 잘해주면 풀어주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때 잘하지 그랬니? 여보, 잠깐만.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내가 좀 달라질게. 그러면 이혼 다시 생각하는 거 맞지? 엄마 모시는 것도 절대 안 할게. 응? 나 혼자 보는 영화 쓸쓸해서 어떡해? 보리는 누가 돌보고? 응? 이미 늦었다고 미친놈아.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화 풀고 욕했던 거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였어. 대출? 당신한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떳떳한 남자 되고 싶어서 회사 돈 횡령했던 거였고, 그걸로 주식하다 실패해서 대출까지 손댄 거라고. 이런 남편을 버리겠다는 얘기야. 응, 버리겠다는 얘기야. 와, 이거 진짜 쓰레기였네.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참, 폭력 저지른 건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이혼할 때 괜히 또 헛소리하지 말고.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제발 용서해줘. 여보. 제가 진심으로 이혼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편은 그날 아예 눈이 아픈 시모까지 식당에 데리고 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시모 역시도 제게 용서를 빌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애원을 했지만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할 뿐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식당 일에 분주하고 여념이 없는데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와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네요. 다정다감해 보이던 겉모습에 속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려고요. 무심한 엄마는 그것 역시도 나쁘지 않다며 여느 때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절 지지해주고 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며느라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하고 주방 청소 좀 싹 해놔라. 네? 오늘 이따가 저녁에요? 그래. 그리고 네 시애비 아직 몸 많이 불편하시니까 오는 김에 바닥 청소랑 환기도 싹 하고. 어머님 오늘 집에 안 계세요? 일이 생겼다. 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집에 있으면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니?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 제가 최근에 막 승진이라서 일이 많이 바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간단한 건 어머니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말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다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그저 네 하는 게 다였어. 어디 못 배운 집안도 아니고 어른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저도 다른 일들은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저도 시간 내기가 빠듯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시끄럽다. 이게 말대꾸 하지 말래도 계속 말대꾸를 하네. 잔말 말고 오늘 오면 위에 시킨 것 말고도 네 시애비 옷이랑 약까지 전부 정리해 놓거라. 네. 어머님, 아버님 집에 온 김에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두 분 다 오지 않으셔서 연락드려요. 오늘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 주방부터 거실 바닥 청소랑 시아버지 옷장 정리 등 다 마쳤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어? 오늘 며느라가 왔다 갔어? 뭐야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여보, 당신 오늘 집에 없었어? 아까 나한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선자네 집에 가 있었다는 말이었지. 하루 종일 실내에 있었다고. 선자 이모? 선자 이모 지금 호주에 그 집 아들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 집 이번에 손자 봤다며. 얘는 선자 돌아온 지가 언젠데. 그럼 내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선자네 집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뭐니?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헷갈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바쁜 며느리 오라가라 하며 쓰나. 당신은 선자씨랑 놀고 오는데 일하다 온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오기 전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괜히 애 맨날 오라가라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당신이 좀 해. 맨날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리하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이 남으셨던데. 바쁘시다고 건너뛰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도 이게 문제구나. 알았다. 내 앞으로는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마. 이번에 차장 달았다며. 일은 좀 괜찮니? 전임자가 일을 너무 망쳐놔서 잘못 처리해 놓은 일들 전부 수정하느라 애 좀 먹고 있어요. 그것만 다 처리되면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워낙 똑부러지다 보니 앞으로 잘 적응할 게다. 조금만 더 고생하렴. 네, 아버님. 예, 너 내가 시킨 일을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니? 앞으로 나와의 일은 나한테만 말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도록 해라. 알겠니? 제가 시댁에 다녀온 얘기를 가족들한테 아예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저는 오히려 간 김에 인사를 드리고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말 청소만 하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토를 다니? 아까 낮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른 말에 토달지 말라고. 공부만 잘했으면 뭐하니?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막 승진해서 일이 바빠요. 자잘한 건 조금 두었다가 주말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랑 시댁도 먼데 자꾸 이렇게 평일에까지 일을 시키시면 저 못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얘, 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건 또 뭐니? 너 내가 우습니? 어? 회사에서 그 승진인가 뭔가 했다고 내가 우스워? 아니요, 어머님.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처럼 바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없이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시끄럽고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 알겠어? 말대꾸 없이 얌전히 내만 해라. 일 시킬 때도. 알겠어? 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왜, 뭔데? 아니, 어머니가 요즘 따라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 내가 웬만한 일들은 주말에 찾아뵐 때 할 텐데 정말 자잘한 집안일 같은 걸 자꾸 맡기시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다는 것도 그래서 다녀온 거야? 나는 당신이 왜 갑자기 평일에 엄마를 찾아갔나 싶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선에서 좋게 잘 말씀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즘 회사에서 일 많아졌다, 시간이 빠듯하다 말씀드려도 고집이시니까.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피곤한데. 아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동안 고생했어. 다음에는 그때그때 나한테 말을 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지? 어머님이야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밖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나한테 일을 떠넘긴 적은 없으셨잖아.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 전에도 외출이 잦았다고 해도 요즘은 훨씬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필 당신은 막 승진해갖고 일도 많은데. 예전 같으면 시댁 들렀다 와도 나는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30대 때는 야근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 왜 운동하던 거 요즘은 안 해?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야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인데. 아휴,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생각만 하면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또 시댁 가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날을 좀 줄여볼게. 당장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둘이 등산이나 다녀올래? 오전에 간단하게 산 타고 와서 오후에 마사지 받고 호캉스 좀 하자 우리. 응? 우리 둘이?
그럼 애들은? 혹시 장모님 괜찮으시면 잠깐 외할머니 집에 보내면 안 될까? 애들이 아무래도 장모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마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 이번 주말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는 데에만 집중하자. 알았어. 고마워, 남편.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애들 좀 엄마 집에 맡겨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야 좋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이랑 둘이 운동하고 휴식도 하고 오려고. 일이 그렇게 바빠? 몸이 뭐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그래? 아니야,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야. 그냥 체력이 조금 부족해진 것 뿐이지 뭐. 건강검진 받아도 깨끗하기만 해. 그래, 알았어, 다녀와. 운동은 어떤 운동 하려고? 등산하려고.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하고 와서 푹 쉴 거야. 그래, 맑은 공기 좀 충분히 쐬고 와. 산은 어디로 가게? 아차산 가려고. 근처에 괜찮은 호텔도 있어서 가기 좋겠더라고. 어머, 잘 됐다. 그러면 너 다녀오면서 애들 데리러 올 때 약과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요즘 그 근처에 약과 맛있는 데 있다던데. 아유, 엄마, 단 것 좀 그만 먹어. 당 수치 좀 좋아졌다고 관리 이렇게 안 할 거야? 시끄러 이거사. 단 거 먹는 게 얼마만인 줄 알아? 꼭 사와. 알았지? 알았어. 산도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겨. 고마워. 여보, 나 여기 차 계속 대고 있기가 힘들어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나오면 조금 전에 내린 데서 기다려. 어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조금 천천히 돌아도 될 것 같아. 알았어. 유명한 데라더니 아줌마들도 엄청 많네. 그러게, 좀 전에 보니까 우리처럼 가볍게 등산하고 들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여보,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오는 거 어머님께 말했어? 엄마한테? 아니, 그냥 쉰다고만 말씀드렸지. 어디 가는지까진 말씀 안 드렸어. 왜?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뭐? 엄마가 왜 거기 계시지? 어떤 남자분과 같이 계신데? 그래? 누구지? 인사드렸어? 아니야, 여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일단 잠시만, 나 계산 좀 하고. 지금 가면 돼? 지금 간다. 여보, 일단 빨리 오고 어머님한테 혹시나 연락하지 마. 알았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앞에 파란 중형차 보여? 보여. 나 타자마자 그 차 따라가자. 뭐? 왜? 2시간 뒤. 너희 진짜 네 애비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들쑤시지 말라고. 엄마가 허튼 짓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은 엄마가 큰 소리 칠 때예요. 앞으로는 외출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그 아저씨 만나면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뭐? 지금 네 엄마를 가두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와이프가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해도 엄마,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바람피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걸린 게? 예, 며느라가. 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나 가둬 놓을 거면 차라리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어차피 집구석에만 있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왜요? 여지껏 저한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일하라는 것도
다 외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요즘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엄한 내 와이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풀이 할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사는 집 엄마가 관리하세요. 잘 다녀왔어? 뭐래? 아버님은 괜찮으셔? 그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나 봐. 엄마가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약은? 아버님 약은 꼬박꼬박 드셨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 당분간은 병원에 좀 다니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대. 나라도 좀 같이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자꾸 바빴어서 미안해. 이제 급한 거는 다 처리됐으니까 내가 더 신경 많이 쓸게.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도대체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 거야? 아이 참. 어머님은 그래도 요즘에는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어.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는데 혹시 잠깐 외출하셨어요? 10분 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간다 가. 아휴, 요 앞에 마트에 참기름 좀 사러 갔다 온 거야. 참기름이 뚝 떨어져갖고. 딱 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닥달을 하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라 요즘 뉴스 보면 워낙에 세상도 험하고 분명 어머님이 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없다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해놨어? 밥도 앉혀놓고 국거리도 시작했어요. 알았다. 내가 나오면서 여기 앞집 것까지 사와서 거기도 들렸다 갈 거야. 요리 알아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안방 청소도 좀 해놓거라. 앞집 들렀다고 오신다고요? 아, 어머님, 그럼 집에는 늦게 들어오세요? 내가 언제 들어가든 뭔 상관이니? 이제는 하다 너까지 날 감시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오시는 시간대 맞춰서 해놓으려고요.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괜히 지금 해놨다가 이따 오실 때쯤 요리가 다 식을까 봐 여쭤본 거예요. 바깥 양반도 오늘 늦는다 했으니 그냥 해놓고 넌 가. 나도 늦을 것 같고. 여기 앞집이야. 괜히 네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전화 오게 만들지 말아라. 알았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갈 때 음식물 쓰레기도 다 처리하고 가. 알겠니? 네, 어머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 또 며느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구나. 내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닥달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앞집에 어디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셔야겠어요? 아니, 나는 네 아빠 아프면 집구석에만 지방령처럼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거니? 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제 와이프한테 미루시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딴 아저씨 만나고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자꾸 다른 남자들 만나다가 아버지가 알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얘기해 그럼. 네 아빠한테. 나 바람났다고 아예 다 얘기하던지. 하도 닥달을 해대니 나도 이제 무서운 거 없다. 엄마야말로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빠 충격받으실까 봐 말 못할 거 알고 아예 막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엄마 마음대로 사셔보세요. 한 번만 더 제 눈에 엄마가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발각되면 그때는 저도 아빠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아예 두 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뭐라고? 이 불효막심한 놈. 지금 네 부모 갈라서게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시란 말이에요. 좀.
제 아내 이제부터 시댁에 저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보낼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아빠 잘 살피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이거 가만 보니까 너 괜히 네 아빠 모시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자주 만나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세요. 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한 달 후. 얘들아, 혹시 너희 애미 못 봤니? 네? 아버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사람이 집에 왔는데 없구나. 이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아버님, 어머님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그래, 집안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안 사람 짐은 좀 없어진 것도 같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왜, 무슨 얘기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엄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시더라고요. 여보. 뭐?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엄마가 요즘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거, 그거 다 친구들이 아니라 운동하다가 만난 다른 아저씨예요. 저희도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들키신 건 한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니, 안 사람이 왜 다른 남자를... 아버님,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갈게요. 아버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최근 들어 집에도 아버지한테도 계속 소홀하게 하셨잖아요. 괜히 애꿎은 제 와이프한테 성질만 부리시고. 그게 다 마음이 떠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 알겠다. 너희 둘 다 그동안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겠구나. 집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며느라가도 너도 전부 오지 말고 돌아가. 나는 조금 더 연락해보다가 안 오면 알아서 정리하고 잠드마. 늦었으니 너희도 얼른 집에 가서 일 봐라.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희 그럼 내일 일 끝나자마자 갈게요. 오늘은 마음 잘 추슬러 보시고 내일 봬요. 그래, 알았다. 이틀 뒤. 네 엄마가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잘 되었다. 너희 오늘 끝나고 집에 좀 오너라. 이런 얘기를 왜 애들 있는 데서 해? 당신이랑 나랑 있는 일을. 당연히 애들도 알아야지. 당신한테 받아낼 위자료도 있고 애들한테 미리 증여해줄 재산도 있으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위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바람 펴서 이혼하는 주제에 몸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뿐만 아니야. 당신이랑 바람피는 그 자식도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희 진짜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먼저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외박하고 잠수 탄 건 엄마예요. 아버지가 더 소갈이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대로 위자료 갚을 준비나 하세요. 누가 바람을 핀대? 내가 다른 남자 생겨서 이혼하자는 줄 알아? 네 애비가 허구한 날 집구석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일에만 매달려 사니까 그러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괜한 아버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버지 옛날부터 제 졸업식, 운동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느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에 매진하신 건 엄마랑 저 먹여 살리느라 그러셨던 거지. 정말로 집안 살림 나 몰라라 한 사람은 엄마였잖아요. 됐다. 시끄럽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미리 너희한테 거의 다 양도해주고 남은 재산으로 속 편하고 평온하게 살아보련다. 알겠니?
당신 진심이야? 아니,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럼 차고 넘치지. 엄마는 지금 당장 일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빚쟁이 되고 싶지 않으면요.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것 같아? 나도 똑같이 뭔 청구인가 위자료 그거 할 테니까 기다려. 알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정말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연락부터 해서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쁘끄럽게 외도를 저지르고 선하게 살지 못하더니 결국 지금은 쪽방 하나도 못 구하는 서러운 처지가 되었네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듯합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